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 주말에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너무 다이내믹합니다. 일단 지난 8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인데요. 일단 2월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7일에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구속 취소 결정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풀려났는데 이 석방된 다음에 막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막 이런 장면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염치가 없구나. 염치가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여러 보수 언론에서도 좀 자중해라. 네. 무슨 뭐 민주당에서는 개선 장군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게 액션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상 어퍼컷이었어요 이거. 네, 어퍼컷,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퍼컷의 이제 마이너 버전 같은 건데 지금 그게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본인은 기쁠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뭐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뭐 계몽시키려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결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완전 반쪽이 나고 경제는 박살이 나고 지금 이 혼란상이 지금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은 죄송하다고 나와서 네. 얘기를 해야죠. 좀 진중하게. 그리고 기쁨도 좀 절절한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네. 그 이기적인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가고 있는 국힘도 참 이제 지금은 뭐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락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사하면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자중해야 된다. 근데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보수 언론도 그런 조언을 하고. 네. 근데 이분에게 자중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네, 자중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뭐 전 국민이 다 그걸 지켜 이제 보셨을 텐데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겠지만 네.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느닷없이 한밤중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탄핵 소추되고 또 체포영장 발부되고 근데 그 체포영장에 저항하느라고 또 관저에 네.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런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어주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구속 취소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취소된 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또 괴담을 유포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죄 없이 가뒀다. 불법 체포다. 네. 뭐 공수처장 체포해라.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탄핵 변론도 지금 재개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얘기 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것도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분, 김기현 의원 같은 분 벌써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세무민인데 그 혹세무민의 몸통, 혹세무민의 유발자, 늘 자중하는 분, 네. 이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 죄의식 없는 확신범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참 저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좀 조신하게 걸어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차 타고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손은 들고 뭐 어퍼컷까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저분은 멘탈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네. 보통의 정치인들하고도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자괴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예요.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관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보통은 지금은 이제 일수 단위로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 적당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왜 하필이면 뭐 일각에서는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유리하게 해석해줬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에
영장 실질 심사 네. 기간은 이제 구속 기간에 날로 반영한다고 돼 있고 네. 적부심 등은 시간으로 반영한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체포적부심은 구속 기간에 산입 안 된다고 주장한 거고 영장 실질 심사하느라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거 그걸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새로운 해석을 내는 건데 네. 저게 이제 법령을 넘어서는 해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니고 법을 창조했다. 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를 재판부가 이제 월권을 해서 과도한 해석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다퉈봐야죠. 그거에 대해서. 네네. 근데 저는 검찰이 저렇게 순한 양처럼 사법부의 1심 그것도 이제 뭐 1심 판결도 아니고 네. 1심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절차 문제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네. 굉장히 낯선 검찰이고 오늘 심우정 총장 출근길에 뭐 얘기한 걸 보니까 그거는 동의하지 못한다. 구속기간 산입 문제는. 그러면서 또 뭐 위헌 논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적법하게 네. 포기했다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데다가 전관예우 해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보훈 전관예우 해주고 네. 자기 임명에 대한 보훈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러면 저는 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정치적으로 책임 안 지면 법적으로 책임이라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핵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검찰도 경찰도 손대지 않은 사건을 공수처가 손대서 수사권 논란을 초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서로 다 수사권이 알고 있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이첩받은 거고 네.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검찰의 수사권을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논란을 해소했다고 봐요. 그것도 사법부의 결정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안 판사로서 자기가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마 상급심의 결정까지 한번 들어보고 네. 자기가 본안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딱 끊어먹고 포기 네. 이렇게 나옴으로써 자칫 저게 이제 공소기각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의도된 무능이냐 뭐 기획된 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심우정 총장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그냥 넘길 수 없다. 저도 뭐 민주당에서 공직자 줄탄핵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비판 많이 했는데 이거는 버티면 탄핵시키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뭐 시간 단위 계산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또 하나 이제 구속 취소 사유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정문이 이제 총 7페이지예요. 갖고 오셨군요. 예. 네. 이거 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결정문 중에서 앞에서 뭐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표지까지 해서 한 6페이지 되고 그게 대부분이군요. 예. 그 밖의 사정,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 그래서 이 구체적 판단에서 요게 딱 한 페이지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뒤에 한 페이지가 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규현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둘러싼 이 수사권, 그리고 이 수사가 이첩되는 거, 그리고 구속을 기간을 열흘씩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이런 거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추론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가지고 구속을 취소해주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니 네. 이 기회에 요 문제까지 같이 엎어가지고 다 같이 좀 판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엄청 공격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하게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아마 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뒤에 거를 짧지만은 네. 한 장을 껴놨는데 사실은 이게 메인이었다. 근데 이걸로 구속 취소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오히려 앞에 일이나 뭐 시간 이거는 걸로 끼워 넣는데 박원순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형사소송법에는 다 일은 일로, 그러니까 일자로 돼 있는 건 일자로 돼 있고 시간으로 되는 건 다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된다. 그거는 그거는 시간.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동안 해왔고 네. 구속을 하면 검찰이 열흘 할 수 있고 열흘 연장할 수 있다. 그거는 다 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좀 존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납득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했었어야 된다. 아, 예,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관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하고 배치되는 문제다. 근데 이거를 항고를 안 하면요,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윤석열 건을 제외하더라도 네. 지금 명태균도 지금 자기 풀어달라고 맞습니다. 지금 보도 나왔더라고요. 명태균도 풀어달라고 하고 구속 취소 전국에 청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사실은 이거 다 스스로 자기가 조사해야 돼요. 네. 자기가 조사해서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아.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네. 이게 맞다라고 본다, 이거 수용을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누구는 뭐 요구하는 사람은 해주고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진짜 이 문제는 잠시만요. 저거를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결정문이요? 아니 결정문이 아니라 네. 이 구속 집행 정지가 2015년에 그 이제 위원이 났잖아요. 네. 그때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때 김주연 당시 법무부 차관, 현재 민정수석이 네.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구속 집행 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집행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네. 라고 김주현이 위헌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구속 집행 정지가 위헌이 나니까 네.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도 항고를 못하게 없애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국회에서 나오는 나왔어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다.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항고는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는 다른 거다. 이거는 항고를 살려놔야 된다. 완전히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라고 지금의 현 민정수석, 그때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따라야죠. 왜 안 따릅니까, 이거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입장이 바뀐 거 하나 더.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이 결정문에 뭐라고 했냐라면은, 네. 그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지금 이 판사가. 그래가지고, 뭐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처,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휘와 관련된 사항들, 구속기간 배분 등등등의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어주기 어렵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 네가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네. 이 판사는. 네. 판사를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판사를 존중하면은 판사가 여기 쓴 걸 존중해줘야죠, 지금. 판사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즉시 항고를 아니 해서.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받아보라고 지금 판사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들 맘대로 판사 존중한다면서 왜 이거를 항고를 안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빼주기 위해서 그냥 검찰 정관 예우 선배님 봐드리기 위해서 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즉시 항고 포기한 이유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에 이제 물론 구속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구속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만약에 풀어주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선 그냥 이제 취소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가 문제가 됐으니까 일단은 풀어줄게. 니들이 만약에 구속하고 싶으면은 여기 영장에 써놓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정문에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그럼 구속영장 청구해봐.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법원은 절차적 문제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증거인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일단 워낙에 지금 이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네. 여러 의문들이 따르는데, 과거에 이제 사례로 보면 절차 문제로 구속을 취소했다가 그 자리에서 네. 바로 다시 재구속을 한 경우가 있어요. 직권으로 법원이.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구속 사유,
내지는 구속에 이르게 된 혐의 이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로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한 건 취소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언론에 거네요. 이제 그 사례들이 많이 회자되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구속에 이르게 된 혐의나 또 직접적으로 구속하게 된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 이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냐? 그것도 법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법원이 취소할 때는 취소할 만한 아주 명시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는 일단 이 사법 실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신청도 이례적이고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어떤 경우가 구속 취소냐면 진범이 잡혔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무슨 살인죄 이런 걸로 잡았는데 진범이 잡혔어. 네. 그럼 이 사람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구속 취소. 내지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하해. 그럼 구속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쓰이는 건데 이번 구속 취소는 오늘 아침에 심지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 봤다고. 수십 년 검사한 그것도 상당한 이제 역량 있는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한동훈 전 검사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법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쟁점들, 이 사람의 그 뭐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도 사라진 거냐라는 데 대해서 판단을 해줬어야 되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면 재구속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네. 근데 그런 등등을 판단을 안 한 채로 그냥 검찰에 던져버리고 검찰은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저는 심우정 총장은 네. 공범이 아니고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생각해 네. 보세요.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향긋한 봄 달래를 듬뿍 넣고 비법 양념을 더한 통영 달래장입니다. 다른 반찬 없이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고 김이나 감태에 싸 드시면 더 맛있는 밥도둑입니다. 경상도에서는 된장국을 시락국이라고 하는데요. 진한 멸치 육수에 배추 시래기를 듬뿍 넣어 맛있게 끓인 시락국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돌아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저는 심우정 총장은 네. 공범이 아니고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생각해 네. 보세요. 검사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그로 인해서 구속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검사 징계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주도했냐면 본인이 주임 검사처럼 주도했어요.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거부하는데 또 한 번 더 연장 신청했다가 또 거부당했어요. 그럼 바로 그 즉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소집해가지고 시간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덫을 놓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의혹마저 지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해가지고 구속이 취소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지휘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만둬야죠. 근데 지금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오늘 아침에도 뭐 나가면서 사퇴할 사유도 아니고 탄핵 사유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상당한 고의고 네. 고의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 임명권자에 대한 보은 검찰 선배에 대한 전관 예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란 공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나중에요. 네. 정권 바뀌고 나서 내란 특검 통과돼가지고 내란 특검이 수사하잖아요. 이거 수사 대상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격렬하게 토론도 오갔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석방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검찰총장 정도면 이제 정무직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퇴하는 게 맞죠. 본인의 검사장 회의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 시간이 경과한 것도 본인 책임. 네. 그리고 일선에서는 지금 뭐 박세현 본부장 등 특수본부장 등등이 이거는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거. 네. 근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법원의 취지는요. 이건 즉시항고 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항고는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자, 이거였는데. 보통 항고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항고는 일단 풀어주고 그다음에 항고를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지금 내부 분위기는 보통 항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게 공중에 붕 뜬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과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 지규현 판사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게 제대로 인계가 됐는지 뭐 인지 여부가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죄로 넘어갔을 때 그 중간고리가 제대로 있는지 이거를 지금 제대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가 지금 형사재판 1심 판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해소가 안 되고 대법원에 가서 클리어가 되면은 이 사람도 오케이 나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거든요 지금. 네. 내가 이거 솔직히 나는 의구심이 드는데 나는 판단 못 하겠어. 근데 이거 항고를 안 한다? 이거는 아까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얘기했지만 이거 공소 기각될 가능성, 공소가 잘못돼가지고 네. 윤석열 무죄 땅땅땅 이렇게 나올 가능성 좀 매우 커졌다 지금. 이거는 대놓고 구하기예요 지금 윤석열을. 네. 네. 그 사실 저게 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만약에 대법원 판단을까지 구했다.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근데도 특히 이제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재수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네. 근데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하하는 방식이 아니고 만약 지금 1심 판사가 이 사람은 의심을 갖고 있어요. 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소 기각을 때린다. 네. 그러면 그 공소 기각에 대해서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려요. 아, 그 그래요? 사이에는 재수사도 못 합니다. 이 공소 기각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결론이 나야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이 그냥 뭐 간단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습니까? 네. 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 사실 이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는 가장 간명한 방법은 특검입니다.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수사권 논란이 그냥 해소되고 별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는 내란 특검을 반드시 하게 될 텐데 이 대목 지금 요 장면을 반드시 내란 특검 때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이게 공소 기각 혹시 될 가능성이 있냐 이거였는데 두 분 다 공소 기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시사했다고 봐요. 1심 이 본안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네, 지기현 판사가. 똑같은 판사니까 약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일단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공소가 기각이 되면 수사권이 있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 건 경찰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수처 빠지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된다. 그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되면은 검찰이 이제 항소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와 공소 기각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간이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 취소를 하든 아니면은 공소 기각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투지 않든 그래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어떻게 안 다툽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네. 거니까 일선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공소 기각 가능성이 무조건 매우 높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아,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하면은 51대 49로 네. 49로 공소기각, 예, 공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50일 정도 봅니다. 좀 더 공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을 좀 더 보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전직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 못 한다고. 그러니까 네. 검찰의 생리나 검찰의 문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검찰 내부망에도 막 말이 안 된다 이런 아니, 불만이 누가 올라왔다 봐도 말이 안 이렇게 되는 얘기를 거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결정문의 취지도 아까 이제 상급심 가서 다퉈보라는 취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속기간 산입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간 사법실무관행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법원이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저게 뒤집혔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기현 판사가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특성은 법문에 없는 거를 잘 안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법문에 없는 굉장히 창조적인 해석을 그것도 내란 수기한테 최초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네. 전국에서 지금 수감자들 중에 이 비슷한 사유가 걸린 사람들이 다 구속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재심 사유도 돼요. 네. 이미 구속됐다가 사건 끝난 사람들도 게다가 지금 뭐 명태균 같은 사람부터 자기 구속 취소해달라고. 네. 아니 명태균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란 속에도 풀려났는데 자기가 뭘 그럴 했다고 수 자기를.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다 지금 불만일 거예요. 수개는 풀려나고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는 구속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의 형평성 혹은 일관성, 안정성 어느 측면에도 기여하지 않는
이 결정을 내린 건데 그걸 안 다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출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죠, 심우정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을 그것도 독단으로. 네. 아니 그 윤석열 구속시킬 때는 검사장, 고검장 회의까지 하더니 풀어줄 때는 왜 안 합니까? 풀어줄 때도 그럼 했어야죠. 저는 그리고 솔직히 의심스러운데 특수본은 반대하는데 총장이 밀어붙였다? 네.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뭐가요? 짜고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수사단에서 반대한 것도 그냥 짜고 아니, 치는 수사단이 못 걸고 반대했으면 총장이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선의 반대, 적당한 선의 모양새, 네. 이거 아닐까. 저는 여전히 이 초록은 동생이고 이 가재는 개편이고 검찰은 한통속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적나라하게 이걸 증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늑장 기소한 것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계산된 착오, 지각 기소 다 기획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끝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네. 결과적으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처음부터 검찰이 뭐 그걸 갖다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덫을 놓고 의도된 무능을 계속 반복해서 저 내란 수계를 풀어주려고 뭐 애를 썼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결과는 같은 겁니다. 네. 자, 이게 모두 다 기획된 것이었다. 애초부터 늑장 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음모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너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글쎄 뭐 판사가 사실은 구속 취소를 해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판사하고 미리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자 늦게 보낼 테니까 넘겨서 보낼 테니까 그럼 저기 판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기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계속 만들었던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법원도 판사도 그러니까 1심 판사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검찰은 피의자 무죄 나오면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 1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 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판사도 심지어 대법원까지 그래서 가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근데, 그냥, 그럼 1심 판사 예를 들면은 영장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은 그것도 존중해야죠. 재청구 맨날 하잖아요. 재청구하면 안 되고. 판사들 그렇게 언제부터 존중했다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구속 집행 정지가 위헌인 거지 구속 취소가 위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은 네. 일단은 항고를 해요. 즉시 항고를. 그러면은 위헌 판단 청구를 네.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헌재로 넘어가요. 네. 그럼 헌재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속 취소가 위헌인지 아닌지. 근데 그거를 자기 맘대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위헌 같아요. 위헌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진짜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이제 검찰이 막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야 5개 당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엇갈려가지고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공수처에 있냐? 심우정 검찰총장에 있냐?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니 뭐 다 있죠. 네.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근데 당장 이걸 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석방지기를 한 거는 검찰 책임이죠. 네. 공수처는 애초에 근원적으로 공수처가 좀 무능하게 그러나 이제 과욕을 부려서 네.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사실 공수처가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 이 논란도 네. 공수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능이 죄고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고의다. 고의다. 상당한. 네. 어떻게 보세요? 때문에 저는 검찰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검찰 책임이 훨씬 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똑같죠, 검찰이랑. 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만 있죠. 경찰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서로 이제 여기에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쟁탈전도 있고 사실은 우리 쪽도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서로 막 그렇죠. 견제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니까 네. 윤석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서로 있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사실은 공수처가 막 뛰어든 거를 네.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무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예, 무능했다. 계속 뭐 무능하게 일 처리를 깔끔하게 못한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고발할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무능하게 한 거잖아요. 수사를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게다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실은 이게 만약에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싶으면요. 이거 자체가 대법까지 가가지고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까지 가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근거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근데 이거는 완전 정치적 행위죠. 완전히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의 무능을 만회할 좋은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즉시 대검을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됐으니까 네. 심우정 총장을 소환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좀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불신이 국민들이 좀 좀 사라지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보냈던 네. 불신을 좀 걷어들이지 않을까. 아하. 그 공수처 존재 이유를 한번 증명해라. 알겠습니다. 공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